2024년 컴1급 필기 상시 기출문제 3과목 백제 11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외래 키 값이 참조하는 테이블의 기본 키 값과 동일하게 유지해주는 제약 조건은, 자, 우리가 기본 키 관련 내용은 간략하게 앞서 문제 7번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키와 외래 키에 관련된 내용들을 아래 해설 보기를 통해서 한번 잠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관계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데이터베이스 도구 관계에서 설정된 관계의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열쇠 모양을 우리는 기본 키라고 합니다. 기본 키는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문제 7번에서 정리했듯이 기본 키는 중복이 될 수 없다. 딱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각 레코드를 유일하게 구별해주는 수단이 되는 게 기본 키입니다. 자, 현재 기본 키는 4번이고, 자, 여기에 관련된 구매 테이블의 4번은 이렇게 무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무한대 표시가 외래 키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관계를 설정할 때 기본 키와 외래 키가 서로 연결을 되는데, 여기도 1, 여기도 1이라고 하면 1대 1의 관계가 되는데, 현재는 한쪽은 1, 한쪽은 다이기 때문에 1대 다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현재는 4번이 외래 키가 되는 거고, 제품 테이블에 보면 제품 번호와 제품명 두 개의 기본 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제품 번호가 외래 키가 됩니다. 즉, 하나의 테이블에 외래 키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또 하나의 테이블에 기본 키도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 키, 4번이 기본 키인데, 이 기본 키, 예를 들어서 A, B, C 세 개의 과목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부에서 수강을 할 때 A를 수강을 하거나 B를 수강을 하거나 C를 수강을 할 수 있겠죠. 즉, 외래 키의 4번은 이 기본 키에 있는 4번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입력을 할 수 있다. A, B, C 중에 하나만 수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외래 키, 다른 테이블에 참조하는 테이블로서 삭제는 자유롭다. 반면에 추가는 자유롭지 않다. 예를 들어서 D를 수강하고 싶어요. D가 없어요. D가 없기 때문에 D는 추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수강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C를 수강하다가 나 이제 합격했어. 나가고 싶어. 나가면 되겠죠. 삭제는 자유롭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기본키 테이블을 보겠습니다. 기본키는 다른 테이블에 의해 참조하는입니다. 자, 외래키가 기본키를 참조하는 거고, 기본키는 외래키에 의해 참조가 되는 겁니다. 참조되는인지 참조하는인지 이런 키워드도 좀 구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울러 기본키가 A, B, C 세 과목이 있었어요. 자, 수강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D라는 과목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새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B라는 과목을 갑자기 삭제해버려요. B라는 과목을 수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삭제하면 되나요? 안 되겠죠. 그래서 삭제는 자유롭지 못하다. 즉,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기본키는 다른 테이블에 의해 참조되는 테이블로 추가는 자유롭지만 삭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 외래키는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는 테이블로서 삭제는 자유롭지만 추가는 자유롭지 못하다. 즉, 기본키에 있는 내용들만 추가할 수 있다, 입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개체 무결성 보겠습니다. 기본키를 구성하는 어떤 속성도 중복되거나 너릴 수 없다. 기본키는 유일하게 구별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중복이 되거나 공백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참조 무결성 보겠습니다. 외래키 값은 공백이어도 괜찮습니다. 또 참조 릴레이션의 기본 키 값과 여기에 있는 값과 형식이 동일해야 된다. 여기는 숫자인데 여기는 막 텍스트다. 그러면 안 되겠죠. 서로 연결을 하려면 반드시 형식이 동일해야 됩니다. 필드명은 서로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4번, 여기는 뭐 교번, 이렇게 필드명은 달라도 되지만 형식, 숫자인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기본키와 외래키는 하나의 테이블에 여러 개 존재 가능하다. 기본키가 여기 두 개 있고, 여기도 외래키, 여기도 외래키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다시 한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외래키 값이 참조하는 테이블의 기본키 값과 동일하게 유지해줘야 된다. 외래키 값이 기본 키 값과 동일하게 유지해야 되는 걸 참조 무결성이라고 한다. 자, 자료 입력 시 기본 키가 참조하는 테이블의 필드 값을 기준으로, 자, 기본 키 안에 있는 내용들만 우리는 외래키에 입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외래키 테이블의 자료가 입력돼야 된다. 자, 추가는 자유롭지 못하다. 기본 키에 있는 항목만 입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참조 무결성 3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1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도메인, 튜플, 속성, 차수 관련 내용 해설 보기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아래에 표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필드명, 아이디, 성명, 수강 과목, 성명, 주소 5개의 필드가 있습니다. 5개의 필드. 우리는 필드를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개의 속성이죠. 그리고 2개의 자료가 있습니다. 2개의 자료. 자, 이 2개의 자료를 우리는 레코드라고 부릅니다. 또는 다른 말로 튜플이라고 합니다. 튜플. 자,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도메인 보겠습니다. 도메인은 행을 나타내는 레코드와 같은 말이다. 레코드와 같은 말은 도메인이 아니라 튜플이 된다는 겁니다. 튜플. 자, 그 다음에 튜플. 하나의 속성이 취할 수 있는 값. 하나의 성별이 취할 수 있는 속성의 값. 남이 되겠죠. 이런 걸 우리는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도메인에 해당된다. 주소 속성이 가질 수 있는 도메인은 평택시, 서울시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속성. 테이블에서 열을 나타내는 의미로 필드와 같은 의미다. 필드 속성. 그 다음에 차수, 디그리로 튜플의 개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튜플의 개수는 아래쪽에 보시면 카디널러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튜플의 수. 현재 레코드가 2개이기 때문에 튜플의 수는 2개입니다. 자, 그러면 차수, 디그리는 속성의 수가 됩니다. 현재 속성 필드가 5개이므로 속성의 수를 나타내는 차수는 5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튜플의 개수가 아니라 속성의 개수, 차수는 속성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옳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번에 3번으로 정답을 정리하고 1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3번 문제, 구매정보폼에서 구매 단가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설정하는 방법. 여기 구매 단가 내용을 임의로 설정할 수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구매정보 폼을 열어서 여기 구매 단가가 있습니다. 구매 단가를 이렇게 100원 이렇게 수정이 되는데 이 부분을 수정할 수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디자인 보기를 통해서 자, 해당 컨트롤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들어가서 자, 데이터에 가면 여기 잠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궈버리겠다. 현재는 아니오 설정이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한 겁니다. 이 부분을 예로 설정을 하고 다시 폼 보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수정하려고 보면 키보드로 입력을 해도 수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금 속성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설정을 한 거고, 잠금 대신 이 부분을 아니오로 두고 사용 가능을 아니오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사용 가능을 아니오로 바꿨더니 이번에는 아예 커서조차 둘 수 없게끔 비활성화 모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둘 다 수정을 못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사용 가능은 커서조차 위치하지 못하도록 비활성화 시키는 게 사용 가능이고, 수정만 못하도록 하는 건 잠금이라는 겁니다. 현재는 잠금 속성을 이해로 설정하는 3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해설 보기를 통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컨트롤에 대해서 수정을 못하도록 하는 건 해당 컨트롤 속성에서 잠금을 이해로 주면 되는 거고, 폼 전체, 현재 우리는 구매 단가만 수정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전체적으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폼 읽기 전용, 폼 읽기 전용이 있습니다. 폼 전체에 대해서 편집, 추가, 삭제를 모두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기능입니다. 자, 따라서 자, 이런 경우에는 디자인 보기에 들어가서 아까는 해당 컨트롤, 특정 컨트롤만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특정 컨트롤에 대한 속성에 들어가서 잠금을 예로 주면 되지만, 폼 전체에 대해서 하려면 여기 부분이, 이 부분이 폼 속성입니다. 자, 폼 속성이 있고 여기는 컨트롤 속성입니다. 컨트롤 속성. 자, 그래서 폼 속성을 이용해서 데이터 탭에 추가, 삭제, 편집 이 부분들을 아니오로 설정을 하게 되면 폼 전체에 대한 읽기 전용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 자, 그래서 폼 전체에 대한 읽기 전용이냐 아니면 특정 컨트롤에 대한 잠금이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구별해 주시고, 또 사용 가능과 잠금도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사용 가능은 비활성화되어서 커서조차, 탭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잠금은 마우스를 이용해서 커서의 위치는 들어가지만 수정이 안 되는 게 잠금이라는 겁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3번이 정답이 될 것 같고, 자, 계속해서 14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고서의 원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폼과 보고서의 원본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폼의 경우
폼 속성을 이용해서 레코드 원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레코드 원본이 구매 정보입니다. 구매 정보는 여기 보니까 쿼리입니다. 즉 이 폼을 만들 때 이 구매 정보 쿼리를 이용해서 이 폼을 만들었다. 자, 보고서 원본이란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자료, 여기서는 테이블 또는 쿼리가 원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구매 정보 쿼리를 이용해서 폼을 만든 거고, 자, 보고서도 디자인 보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보고서 속성, 여기 폼은 우선 닫겠습니다. 자, 저장할까요? 예,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매 속성, 여기가 있습니다. 보고서 속성이 되겠죠. 여기가 특정 컨트롤은 여기서 설정하는 거고, 여기는 보고서 속성입니다. 보고서 레코드 원본을 봤더니 구매입니다. 즉 구매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 보고서를 만들었다. 자, 참고로 테이블과 쿼리의 이름은 중복이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테이블과 폼, 보고서는 이름이 중복이 가능하지만 테이블과 쿼리는 이름이 중복이 될 수 없다는 점 꼭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이렇게 보고서 또는 폼의 원본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그렇습니다. 테이블이나 쿼리를 이용해서 원본을 만들 수 있고, 또는 SQL 구문. 자, 우리가 앞서 SQL 구문 DDL, 자, DML, DCL 관련 언어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SQL 구문을 통해서도 이 보고서 또는 폼의 원본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자, 폼 또는 보고서 원본으로 테이블, 쿼리, SQL 구문으로 설정할 수 있다. 15년, 19년에 각각 한 번씩 출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번에 보고서 원본 또는 폼의 원본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폼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번 마무리하고 1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15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아래의 찾기 바꾸기 대화 상자에서 와일드카드. 자, 와일드카드는 만능 문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만능 문자 사용하고자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자, A로 시작하고 D로 끝나는데 중간에 이런 기호가 있습니다. B-C, B부터 C까지 문자 중 한 글자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에 K부터 P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면 K부터 P 사이에 있는 문자들 한 글자를 입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B부터 C까지니까 B, C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A로 시작하고 D로 끝나는 것 중 B, C를 각각 찾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소, 물음표, 자. 물음표는 한 글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로 시작해서 자로 끝나는데 중간에 한 문자, 임의의 한 문자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샵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샵은 숫자 한 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0, 1, 2 앞뒤에 1, 3은 그대로 두고 중간에 하나의 숫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소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는 BU입니다. BU. 자, BU라고 했다면 B부터 U까지가 되는데 그냥 BU입니다. BU 중에 한 글자를 찾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 느낌표가 붙어 있어요. 느낌표는 아니다. B도 아니고 U도 아니다. B와 U는 빼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소로 시작해서 자로 끝나는데 소로 시작해서 자로 끝나고 있죠. 자, B와 U는 아니다. B와 U는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소유자와 소비자는 찾지 못하게 되고 소개자는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세 가지 등을 찾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4번이 틀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번에 4번으로 정리하고 아래 관련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16번 아래의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라운드 엑셀과 동일한 함수입니다. 반올림 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value 엑셀에서는 value 함수가 문자열에 포함된 숫자를 적절한 형식의 숫자 값으로 변환을 합니다. 숫자이지만 문자 형태로 되어 있는 숫자를 온전한 숫자로 바꿔주는 함수가 엑셀에서 value입니다. 자, 그런데 XS에서는 VAL 함수를 사용합니다. value 함수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아래 해설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숫자 형태의 문자열을 온전한 숫자로 변환하는 걸 VAL, 엑셀에서는 value, XS에서는 VAL 함수를 사용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str, 스트링입니다. 데이터를 문자열로, 얘는 숫자 값으로 변환하지만 얘는 문자열로 변환하는 함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nstr,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 또는 문자열이 존재하는 위치를 구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instr 밑에 보겠습니다. 특정 문자 또는 문자열의 위치를 숫자로 표시한다. 자, 엑셀에 find 함수가 있습니다. 또 엑셀에
search 함수가 있습니다. 관련 함수가 엑셀에서는 find와 search가 있는데, 자, instr 함수도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형식은 instr start, 몇 번째 문자부터 스타트 할 거냐. 자, 문자열, 찾을 문자열, 옵션이 있습니다. 자, 현재 여기 I have a dream. 자, I have a dream이라는 문자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A라는 문자를 찾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부터 출발해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럼 I 공백 H, H부터 스타트해라. 자, 만약에 8이었다. 4, 5, 6, 7, 8. 여기서부터 스타트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3이니까 H부터 스타트를 해서 A를 찾아라. 그런데 옵션이 1입니다. 현재 0의 경우에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고 1의 경우에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1이기 때문에 A라고 했지만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바로 여기 뒤에 H 뒤에 A가 있습니다. 그럼 몇 번째 있는 거죠? H부터 시작하면 두 번째죠. 그러나 스타트는 여기서 하지만 카운트 할 때는 맨 앞에서부터 I 공백 HA 네 번째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3은 스타트 번호이지만 카운트 할 때는 맨 앞에 첫 번째 문자부터 다시 카운트를 해서 그 위치를 숫자로 표시해 준다라는 거. 16년에 한번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dsum 함수, D 함수 앞에 D가 붙은 것들은 조건에 대한 합입니다. 엑셀과 동일한 형태입니다. 결과는 동일하지만 형식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엑셀과. 자, 그래서 지정한 레코드 집합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필드의 합계를 구할 수 있다. DAVG, 조건에 대한 평균을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 뭐 Dmax, Dmin, 뭐 최대값을 구할 때 또는 최소값을 구할 때 이렇게 Dmax, Dmin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의 경우에는 옳지 않은 거 2번, value가 아닌 XS에서는 VAL 함수를 사용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16번에 2번 정리하고 17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17번 문제. 다음 중 특정 필드에 입력 마스크를 09#L로 설정을 했을 때 입력 데이터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입력 마스크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입력 마스크는 숫자, 문자를 구분해서 입력을 제한하는 기능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숫자를 입력해야 되는데 문자가 입력되면 입력 키보드, 입력 자체가 안 되는 기능이라는 겁니다. 자, 참고 정리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LAN, 미국 LA 아시죠? LAN 공구샵이 있다. 영구샵, 영구 땡칠이 영구 있죠. 영군의 가게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LAN 영구샵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LAN 세 개는 문자에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 필수 요소로서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글 또는 영문만 입력이 가능하고 A는 한글 영문에 숫자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N은 한글 영문 숫자에 공백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렇게 크다, 작다라는 표현인데 크다는 영문의 경우 대문자로 변환을 시켜라. 이 경우에는 소문자로 변환을 시켜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구샵은 숫자 관련 내용입니다. 자, 0은 0부터 9까지 숫자만 입력이 가능하다. 9는 숫자 외에 공백도 가능하다. 샵은 9와 같이 숫자나 공백을 입력할 수 있는데 그 외에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도 입력할 수 있는 게 샵입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영구샵 L입니다. 맨 뒤에 L만 먼저 한번 봐보겠습니다. L은 한글과 영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맨 뒤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 두 개는 아웃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맨 뒤에 영문이 들어가는 1, 4번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는데 영구샵은 모두 숫자 관련입니다. 숫자 관련인데 4번에 영문자가 들어가 있어요. 숫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맞는 것은 1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고 정리 내용까지 반드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년, 16년, 17년, 18년, 20년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 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꼭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8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8번 페이지 번호를 출력하고자 할 때 수식으로 옳은 것은 10페이지 중 1페이지, 전체 페이지가 10페이지라는 겁니다. 현재 페이지는 1페이지죠. 자, 명령어 중에 페이지스와 페이지가 있습니다. 페이지스. 페이지스는 전체 페이지, 10페이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과 4번 중 전체 S가 들어가는 복수형이죠. S가 들어가는 2번과 4번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페이지는 페이지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필드 기호와 함께 사용한다는 거. 자, 그리고 텍스트는 쌍따옴표를 적용해야 됩니다. 여기는 쌍따옴표가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4번이 최종적으로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 해설 내용. 현재 페이지는 페이지, 전체 페이지는 페이지스, 그 다음에 텍스트는 쌍따옴표, 앞뒤로 여기 현재 공백이 있습니다. 공백. 그 공백까지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현재 정답은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19번 문제. 다음 중 아래의 기능을 가지는 컨트롤은 그렇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직접 입력하거나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 부분을 키워드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입력도 가능하고 목록에서 선택도 가능하다. 테이블 또는 쿼리를 목록의 값 원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목록에 있는 값만 입력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직접 입력하고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직접 입력이 안 되고 목록에 있는 값만 입력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에서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는 것들이 주로 텍스트 상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콤보 상자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서 아래로 쭉 나열되면 이 중에 원하는 값을 선택을 합니다. 또는 이렇게 직접 입력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자, 다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이 콤보 상자, 이게 콤보 상자입니다. 콤보 상자 속성에 들어가서 여기 데이터 탭에 목록값만 허용이 있습니다. 목록값만 허용이 현재 아니오로 되어 있습니다. 목록, 이 콤보 상자에 나열되어 있는 목록 외에도 입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예로 걸면 아까는 우리가 선택하거나 직접 AAA 이렇게 입력도 가능했었죠. 미음. 그런데 이제는 입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목록값만 허용을 예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의 경우에는 이 목록에 있는 값들 중에서만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버린 겁니다. 즉 여기 목록에 있는 값만 입력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은 목록값만 허용이라는 뜻입니다. 목록값만 허용을 예로 설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서 자, 이 아래쪽 폼 바닥글에 확인란이라든가 토글 단추들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양식 디자인에 컨트롤이 있습니다. 여기에 확인란이 있습니다. 확인란. 체크박스죠. 체크박스.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반대는 옵션 기능이 있죠. 자, 체크는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옵션은 남녀 중에 하나만 선택할 때 사용하는 옵션 박스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여기 또 토글이 있습니다. 토글. 토글은 반전. 우리가 그 전기 스위치 있죠. 전기 스위치. 껐다 켰다. 하나의 버튼을 이용해서 껐다 켰다. 반대로 돌릴 수 있는 활성화, 비활성화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옵션, 체크박스, 확인란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외에 디자인 보기를 통해서 해설 보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해설 보기에 보면은 목록 상자를 한번 나열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목록 상자를 한번 같이 그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콤보 상자입니다. 콤보 상자고 얘는 목록 상자입니다. 자, 콤보 상자와 목록 상자의 차이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콤보 상자나 목록 상자는 외부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료를. 자, 무브 테이블을 이용해서 자료를 한번 영화명만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마침을 통해서 한번 나열을 해 보겠습니다. 자, 폼 보기. 자, 이렇게 콤보 상자의 경우에는 클릭을 해서 쭉 나열이 되죠. 그런데 목록 상자는 자체에서 나열이 됩니다. 자, 사이즈가 작아서 이렇게 옆에 스크롤이 보이긴 하지만 이 사이즈를 좀 더 늘려주시면 자, 스크롤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롤 없이 쭉 나열돼서 원하는 값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록 상자 한번 보겠습니다. 목록에 없는 경우는 직접 입력할 수가 없다. 즉 목록에 있는 값만 선택할 수 있다. 콤보는 목록이 없어도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 목록에 있는 값만 입력하도록 설정하려면 목록 값만 허용을 예를 해 주시면 목록에 있는 값만, 즉 목록에 없는 값은 입력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 강의 7강을 통해서 추가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2번 콤보 상자가 정답이 되고 콤보 상자와 함께 목록 상자 차이도 좀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19번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번 문제. 다음 중 프로시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로시저는 연산을 수행하거나 값을 계산하는 일련의 명령문과 메소드로 구성된다. 자, 먼저 프로시저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아래쪽 참고 정리해 보면 프로시저는 두 가지 서브 프로시저와 펑션 프로시저가 있습니다. 자, 여기 private 서브로 시작해서 end 서브로 끝납니다. 이게 서브 프로시저입니다. 자, 액세스에서는 주로 실기 시험에 서브 프로시저로 시험이 나오고 엑셀의 경우에는 퍼블릭 펑션, 이 펑션 프로시저를 이용합니다. 자, 펑션 프로시저의 경우에는 프로시저 내에서 처리한 후에 결과값을 반환합니다. 엑셀의 사용자 정의 함수의 경우에는 이 가로 안에 인수를 전달해서 최종적으로 그 결과값을 계산하고 다른 쪽으로 엑셀 시트 쪽으로 결과를 반환하는 형태이지만 액세스는 서브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명령의 일반적인 흐름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17년 9월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서브 프로시저는 결과를 반환한다 라고 하면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시저는 연산을 수행하거나 값을 계산해서 명령문과 메서드, 예를 들어서 우리가 do cmd.do 커맨드 명령을 해라, 오픈 리포트 또는 오픈 폼을 열어라, 오픈 리포트 보고서를 열어라, 또는 테이블을 열어라, 쿼리를 열어라,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명령문과 함께 뒤에 나오는 메서드로 구성된다라는 겁니다. 명령문은 대체로 프로시저나 선언 구역에서 한 줄로 이렇게 한 줄로 쭉 표시가 되며 명령문 끝에는 세미콜론을 찍어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명령문 끝에 세미콜론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아래쪽 SQL 구문이 있습니다. SQL 구문은 select from where, order by 정렬이죠. group by having, 맨 마지막에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SQL 구문의 끝을 표시합니다. 자, 반면에 이런 프로시저의 경우에는 자, 명령 중간에 콜론이 들어갑니다. 콜론. 이 콜론은 두 줄. 자, 이렇게 케이스 400만 이상일 때 메시지 박스 다음 줄로 내려오죠. 그런데 얘는 한 줄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입력을 할 때는 이 중간에 콜론을 이용해서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명령문 대체로 프로시저나 선언 구역에서 한 줄로 이렇게 한 줄로 쭉 표시가 되는데, 이때 한 줄로 표시될 때는 명령문 중간에 콜론을 이용해서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미콜론은 어디서? SQL 구문 끝에서 표시를 한다. 자, 이벤트 프로시저는 특정 개체의 해당 이벤트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실행되나 다른 프로시저에서 이를 호출해서 콜해서 실행을 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현재의 경우에는 서브, 엔드 서브로 끝나는 서브 프로시저지만 펑션 프로시저는 펑션문으로 시작해서 엔드 펑션으로 끝난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유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번의 정답은 2번. 한 문장에서 중간에 콜론으로 구분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20번의 2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